3월 18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종목들이 무려 2,000개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고되었던 관세, 공매도 재개, 그리고 사재 시장 이때까지 끌어올렸던 재료들이 좀 너무 어이없게 소멸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들이 현재 사라진 상태고, 여기 환율까지 급등해 버리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투자들이 그래도 선물을 한 2조 5천억 이상, 현물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 현물 선물 다 매도세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들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주식이에요. 그냥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삼성전자가 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외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외인들이 살 때는 양봉전환, 지수 상승, 외인들이 팔 때는 삼성전자가 음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모멘텀을 키워간 게 아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현재 국내 증시는 명확한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받쳐줄 만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엔비디아나 HBM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현대차에 관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네, 아니면 MRO, 조선업이 진짜로 미국 군함을 수십척을 수주한다든지, 철강 관련해가지고는 알래스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든지, 지금 여러분 명확한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기대감으로 더 반등 나오겠지, 올라가겠지,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졌던 테마주들이 소멸이 되면서 이번 주는 그 테마주들의 소멸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는 모멘텀, 주식을 받쳐주는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재료가 지금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은 좀 낙폭이 나와도 괜찮아요. 오릅니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실적이 없이 올라간 주식들, 모멘텀으로만 올라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이 꽤나 좀 힘들 수 있다는 점들까지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원래 이런 거지 K증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하면서 테마를 제외하고 본다? 이런 정말 수급 장세, 말 그대로 개판인 장세를 좀 제외하고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증시 여러분들 즐겨야 되고 항상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계속 장중에서 브리핑을 올려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시장의 이런 하락은 이번 주에만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대로 돌아가 버렸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 이탈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2500포인트까지 하방에 또 열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 나오면서 신용 털고 가는 게 괜찮아요. 지금 그나마 좀 신용이 괜찮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신용이 좀 털렸다는 거. 신용이 올해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3억 원 이상, 3조 신용이 늘어나면서 연중 최고치였다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5거래일 만에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데는 거의 2, 3개월, 떨어뜨린 데는 10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네, 신용 자체를. 그래서 일단은 신용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꽤나 긍정적인 이슈. 그래서 신용이 좀 많이 털리게 되면서 이때까지 좀 과열된 종목들 좀 정리되고, 공매도 우려로 인해서 투심 나오는 종목들, 약간 이런 것들도 바닥 구간에서의 재반등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오늘 막 손절하냐, 이거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손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수치적으로 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매매는 여러 가지 본인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기다리면서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에버리징 2분할 3분할 정도로 에버리징 하는 매매가 있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5%, 10%에다가 딱딱딱 손절이라든가 익절을 걸어두는, 네, 퍼센티지죠, 매매가 있고, 아니면 일정을 잡고 나는 무조건 데이 트레이닝이야,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아니면 나 주간 윅 트레이닝이야, 그냥 월화수 매수하고 목금토 매도하고, 아니면은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되 금요일날 모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버리고, 이런 식의 매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번 주에만 여러분들 지수 자체가 막 3, 4% 넘게 급락이 나올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내가 퍼센티지 매매, 그냥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면 이상은 그냥 무조건 하방 압력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딱 일주일 전에만 하더라도, 내가 21일이죠. 21일날 하더라도 우리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거의 10%대 넘어간 주식들이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5일 동안 3%씩 막 떨어지다 보니까 3%씩 5일 맞으면은 마이너스 20%가 넘어갑니다. 그게 이번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번 시장에서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을 하라, 아니면 정말 대주주 매도, 단기적인 악재, 요런 게 아니면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 때까지 봐야 된다. 왜?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기서 50% 더 떨어진 바닥이에요. 코스닥은 그냥 거의 연저점이고,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경제 위기급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반등을 우리 1월 달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자동차 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 수출 주도 업종 중에 1번이 반도체 15%에서 20%, 그리고 나머지가 2등이 이제 자동차 15% 정도 자동차 수출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액이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는 그 자동차의 또 50%가 미국 수출이야.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니까 정의돈 현대차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급작스럽게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 아무도 몰랐어요. 급작스럽게 30조 원 투자하겠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장에 대한 이런 관세가 없다, 이거를 또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무너진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동차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공장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장에서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관세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만은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약간 위험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친놈,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좀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보통 이제 관세를 중국으로 때리고 여기서 참여하지 않으면은 뭐 규제하는 거였는데, 지금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방산주도 여러분들. 자, 유럽연합이 지금 재무장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200조 원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유럽연합이 재무장에 나서겠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재무장에서 유럽연합 무기를 쓰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 방산업체 무기 판매 순위가 미국이랑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하나그룹이 좀 높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주 많이 팝니다, 우리나라 방산주 좋아해봤자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5%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 5%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한국 방산이 약간은 좀 뻥튀기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은 OECD 이 국가들의 부채가 이게 막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재무장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위비가 전체 GDP에 사실 이렇게 막 3%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부담. 보통 이제 한 2% 아래로 잡거든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자금들이 방산으로 넘어간다는 건, 사실 방산은 오로지 우리나라만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방력만 올라가는 거고, 다른 R&D라든가 다른 지원 정책이라든가 소비 정책으로 많이 치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장률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방산주가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더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에 좀 침공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 자, 근데 호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종목이 확대되면서 대량 매매, 바스켓 매매가 좀 개시가 된다. 이 바스켓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간이나 연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드디어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대금의 90%는 개인 투자들이에요. 개인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사실 개설되면서 거래대금이 분산된 거냐,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서 분산된 거냐고 했을 때는, 저는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대금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대량 매매, 바스켓 매매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약간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PER, PBR이 높은 주식을 조심해라. 근데 사실 높은 주식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증시 거래대금이 꺾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거래대금이 뚝 꺾여버렸죠. 무서워, 지금.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 사기가 많이 무섭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 빨리 완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번 주 슈퍼 이 사법 리스크 데이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각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도 무죄가 되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당 야당이 1대1 정도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포, 탄핵 심판 선고율도 안 나왔어요. 이게 3월 14일 날 한다더니 선고율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재판관들이 합의가 안 된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빨리 발표하라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미친놈들아.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많은 나라 국가들이 트럼프 어떻게든 한번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한번 전화하고 싶어서, 이번에 알래스카 주지사한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저는 권한대행 만난 거 오케이.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나 김동연 도지사는 왜 만납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고려도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그거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X 됐다 생각했다니까요. 아무튼, 알래스카 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빨리 정치적인 스카우 정도 완화가 되는데, 빨리 대통령이 돌아오든, 빨리 조기 대선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헌법재판소든, 선관이든, 어디 공공기관이든, 진짜 한번 물갈이 싹 다 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로 회귀해버렸어, 이미. 네, 나라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권력이 막강하시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코스닥 아닙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코스피 거래대금이에요.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심각하죠. 네, 양시장 거래대금 거의 뭐 13조 원 규모는 20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노 비료 관련 테마주들 개빡치게 이거 오늘 또 조성호비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똥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 이번 주에 우리 종목 평화홀딩스 KC피드 이번 주에 우리 뭐 이건산 이거밖에 안 샀거든요. 네, 평화산업이야 뭐 수익 매도 했고, 이건산업은 어제 오늘 계속 수익권이 왔는데 우리 상한가 노리다가 못 팔았는데 떨어졌죠. 장마판에 KCP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매매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이 나빠. 보유 종목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일주일 금요일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한번 마감 시장 보세요. 키망이 북부로 찼다고.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떨어지는데 저는 반대로 또 일주일 만에 좋아질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분위기는 8대2 정도 비율로 8이 압도적으로 X 됐다라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에서는 요새 뭐 의료 AI가 제일이죠. 확실히 저는 이혜진 그 창업자가 네이버에 복귀한 게 이게 의료 AI를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AI를. 그래서 의료 AI 관련 테마주들, 뭐, 온코크로스, 온코테아니 퓨티스, 뭐, 3B 이런 종목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 내에서는 또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간이 늦었죠. 네, 여러분들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네, 소통하고, 종목들 뭐 1대1 브리핑 안 되지만 산업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7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많은 거 알고 계신데 저는 지금 거의 탈모가 지금 오고 있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장이 뒤집히잖아. 그래서 에버리징이 중요한 거고, 많은 분들이 사실 에버리징 잘 안 하세요. 네, 안 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종목을 좀 더 중간중간에 잘 뽑았다면은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저 주말 동안에 절에 갔다 와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네, 세금 내고 오겠습니다. 저 부처님한테. 아무튼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에도 뭐 뉴욕 증시 5분 브리핑, 중간 증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